네, 자, 여러분들. 네, 요새 뭐, 온통 중국 관련 그 이슈로, 그 시장이 아주 흉흉합니다. 중국 관련 이슈로.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헝따에 의해서, 헝따, 올해 컨트리 가든, 그리고 공기업도 일부분들이 뭐, 뭐죠? 디폴트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아, 중국발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야, 중국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야 되는데, 너무 미적미적거린다. 예를 들면, 지난 언제죠? 5월 달이죠? 5월 달, 5월에도 뭐,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굉장히 시장에 실망을 줬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덮으려고 하는데, 야, 이거 공산당 리더십이 끝난 거 아니냐. 그거부터, 야, 본격적인 중국이 거품 빠지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어? 거품 빠지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뭡니까, 여러분? 거품 빠지기에다가, 디플레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인민은행에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뭐, 그런 아까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9월까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공산당 3중 전회가 있죠. 가장 큰 대책은 아마 3중 전회 북 10월이니까 그래서 한 9월까지는 중국 증시가 상당히 쉽지 않다. 바로 반등 못 한다. 왜냐하면 어제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악재들이 터져 나오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중국은 계속 부양책만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코스피는요, 제가 이제 2,500선 정도를 봤었는데 조금 더 열해할 것 같아요. 아래로요. 조금 더. 왜냐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 약간 의존도라고 하긴 그렇고 대중국 수출도 많았고 한데 중국 수출도 꺾였고 우리나라 수출도 꺾였고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전체 폭에 결국은 이 38% 선에서 일단 단계 막힌 거잖아요. 38%. 38인데 사실은 좀 더 갔으니까 한 45% 반등한 거예요. 코로나 때 고점에서 작년 저점에 한 45% 반등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대충 봐봐요. 45% 반등하고 혹시 반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충 얼마예요? 한 23% 되겠죠? 그래서 종합지수는 최대 2410억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2415. 2415, 2400에서 2415까지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조정을 갖추고, 다시 탄력적인 반등을 연말까지 할 거다. 삼성전자가 주도할 거다. 2차 전지는 주도했어도 지수를 견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라 코스닥 150만 존나 올랐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요. 제가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렸잖아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코스피의 반등폭을 정확히 보셔봐요. 아까 제가 코스피 한 45% 반등했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한 50% 좀 안 되게 한 7%. 모양도 똑같아. 지금 삼성전자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 증시는 반도체가 이끈다. 반도체. 하반기는. 그래서 지수를 너무 비관 섞여서 생각할 거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갔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다 주장을 해서 여러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 많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지수는 조금 아래로 하방을 열어줘야 된다. 다만 일시적인 변동성 때문에 2415 거기까지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조정이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미국 지수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할 거냐를 제가 따져보니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난번 그 분기물 갭 자리 있잖아요. 분기물 갭. 14,700 정도, 14,700에서 조금 더 빠지면 14,350 여기까지 일단 내려오고,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며칠 더 퍼센트로 보면 한 3, 4% 정도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생겨도 미국 지수는
오히려 더 오릅니다. 오히려 더 올라요. 왜냐면 봐, 중국 니들 봐, 우리한테 까보니까 개새끼들 죽어라 이런 식으로 미국 놈들이 그런다니까 진짜요. 마치 그렇게 하듯이 마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맨 바닥부터 올렸던 폭의 23.6%가 현재 기준으로 한 2% 정도 내려와야 될 자리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미 거의 마무리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국의 뭐 리세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4분기는 미국은 더 좋아요, 여러분. 4분기가. 왜냐하면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소비 시즌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매출은 아까 2분기고 미국은 3, 4분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면 이제 매수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영향도 있지만 미국 영향도 크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2415까지는 열어두되 좋은 종목들은 계속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서 뭐 2415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뭐 2450?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조금 더 확장되면 이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열어두고 적극 매수 기회로 본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는 삼성전자가 주도할 거다.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깊은 터널에서 아직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재고자산 규모만 50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포스코가 한참 주가가 개판 날 때 여러분, 철강은 썩지 않아요. 철은 썩지 않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메모리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재고 수요가 되려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려면 여러분 뭐예요? 클라우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가 센터가 많이 더 지어져야 메모리, 서버 메모리 수요, 그 다음에 PC 메모리 수요, 그 다음에 낸드 메모리 수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쪽이 삼성전자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그거 하잖아요. 저기 그 클라우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클라우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저기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조만간 온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인 하락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십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